자,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삼성전자가 지금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 거대한 톱니바퀴가 멈춰설지도 모르는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됐거든요. 세계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이 긴박한 스탠드오프 상황, 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분석 시간에서는요, 이 팽팽한 대립의 전말부터 반도체 산업에 미칠 어마어마한 파급력, 그리고 이걸 풀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까지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4만. 여러분, 무려 4만 명입니다. 4만 명 이상의 노조원들이 당장 5월 21일에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밖으로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게 그냥 한 기업 내부의 노사 갈등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 첨단 산업 공급망 전체에 직결되는 진짜 어마어마한 판돈이 걸린 문제라는 거죠. 삼성전자 전체 인력의 이 엄청난 비중이 동시에 작업을 딱 멈춘다? 이건 사실상 글로벌 IT 시장의 동맥이 멈추는 거나 다름없는 엄청난 충격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드맵입니다. 임박한 파업 위기부터 시작해서요. 갈등의 근본 원인, 위법쟁이 가처분 문제, 반도체 산업 파급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기 해결 방안까지 이 복잡한 상황을 순서대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박한 파업 위기, 5월 21일 총파업 카운트다운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타임라인을 한번 볼까요? 작년 12월에 첫 임금 교섭이 시작됐는데 상황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습니다. 결국 해를 넘겨서 2월에 협상이 완전히 결렬돼 버렸고요. 3월에는 무려 93.1%, 거의 압도적이죠. 이 엄청난 찬성률로 노조원들이 파업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4월엔 4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까지 열렸고요. 그리고 마침내 역사상 초유의 파업 데드라인인 5월 21일이 우리 코앞까지 다가온 겁니다. 자, 두 번째 파트, 갈등의 근본 원인입니다. 성과급 문제와 조직 내부의 역학관계를 짚어보죠. 대체 뭐가 이토록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을 만들었을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그 막대한 수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완전히 다른 철학적 충돌이에요. 노조 측 요구는 아주 심플하고 명확합니다. 영업이익의 딱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투명하게 보장하고 성과급 상한선도 아예 없애라는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영업이익이라는 직관적인 숫자를 기준으로 하자는 거죠. 근데 반대로 사측 입장은 어떨까요? 경제적 부가가치, 흔히 EBA라고 하죠. 이걸 기준으로 12% 수준의 보상을 유지하겠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본 비용 다 빼고 실질적으로 가치를 창출한 부분만 인정하겠다는 거고요. 특정 사업부가 1등을 했을 때만 일회성으로 포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고 영구적인 제도로 못 박을 것이냐, 아니면 재무 건전성을 따져서 조건부로 줄 것이냐, 이 두 가지 시각이 지금 한치의 양보도 없이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아예 예상치 못한 흥미로운 변수가 하나 튀어나옵니다. 바로 노노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랑 노조가 싸우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노조 그 내부에서조차 거대한 분열이 터져버린 겁니다. 스마트폰이나 가전 쪽 담당하는 DX 부문 직원들이 있으시죠? 이분들이 자신들의 교섭 대표인 노조 지도부하고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아니, 지금 노조 요구안을 보면 전부 다 반도체, 그러니까 DS 부문 쪽에만 너무 쏠려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DX 부문 직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엄청난 소외감과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 내부 갈등은요, 그냥 게시판에 불만글 좀 올리고 끝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DX 부문 직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교섭을 끌고 가는 노조 방식에 제동을 걸려고 무려 자발적 모금 활동까지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과거에 SKT 집단 소송을 이끌었던 그 변호사를 선임해서요, 자기네 노조를 상대로 직접 법적 대응,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조합원의 자기 노조 지도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 이건 사실 노동계 전체를 봐도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단일 대화로 싸워도 모자를 판에 내부의 극심한 분열까지 겹쳤으니 이 분쟁의 난이도가 진짜 말도 안 되고 올라가 버린 셈이죠.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위법쟁이 가처분, 총파업 직전에 벌어지는 아슬아슬한 법정 공방입니다. 자, 파업이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사측도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결국 법원에 위법쟁이 행위 금지 가처분이라는 아주 이례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측의 주장은 꽤 절박해요.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 극도로 민감하잖아요. 파업 때문에 라인이 단 하루만 멈춰도 그 공정 중이던 수많은 웨이퍼가 싹 다 망가지거나 폐기 처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회사 돈 잃는 시즌을 넘어서 국가 경제 자체를 흔들 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안전시설이랑 그걸 유지할 인력만큼은 강제로라도 남겨둬야 한다고 호소하는 거죠. 반면에 노조 측 입장은 단호합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절차를 다 밟은 정당한 권리 행사다. 생산시설을 막 물리적으로 점거하거나 위법하게 폭력을 쓸 계획은 전혀 없다.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가장 피말리는 핵심 포인트는 바로 시간입니다. 법원이 파업 개시일인 21일 바로 전날, 그러니까 5월 20일까지는 이 가처분에 대한 결론을 딱 내리겠다고 했거든요. 말 그대로 운명의 20일인 거죠. 이 판결이 파업이 합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를 결정짓는 완벽한 분수령이 될 겁니다. 정말 시한폭탄 째깍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네 번째 파트, 반도체 산업에 미칠 파급력, 바로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입니다. 만약에 정말 예고된 대로 18일간 파업이 쭉 이어진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와, 그 경제적 타격은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반도체 공장은요, 스위치 껐다 켜듯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라인이 멈추면 그거 다시 정상화하는 데만 무려 2, 3주가 더 날아갑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영업이익 손실액만 무려 10조 원, 10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어요. 당연히 글로벌 디램 공급은 턱없이 부족해질 거고 가격은 미친 듯이 폭등하겠죠. 그런데 사실 진짜 뼈아픈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신뢰의 붕괴예요. 공급 안정성을 목숨처럼 생각하는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큰손 고객들, 이 사람들이 이번 파업 리스크를 딱 보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아, 불안해서 안 되겠다 하면서 바로 경쟁사인 대만 TSMC 쪽으로 싹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이번 분기 매출 좀 떨어지고 마는 문제가 아니에요. 글로벌 시장 주도권 자체를 영원히 뺏겨버릴 수도 있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위기인 겁니다. 밖에서 보는 시선도 똑같습니다. 학계나 정치권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경고하는 게 있어요. 반도체 공정은 한번 멈추면 그냥 치명상이다. 일본 제조업처럼 컨베이어 벨트 잠깐 세웠다가 내일 다시 돌리면 되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나노 단위의 그 초미세 공정이 24시간 끊임없이 돌아가는 완벽한 클린룸 환경, 이게 멈추는 순간 그 안에 들어있던 제품들은 싹 다 쓰레기통으로 가야 합니다. 반도체 산업만이 가진 아주 독특하면서도 무서운 취약성인 거죠. 자, 그럼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위기 해결의 길. 과연 우리는 이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상황을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이 긴급조정권이라는 엄청난 초강수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파업이 국민 경제를 너무 심각하게 위협한다 싶을 때 정부가 딱 나서서 강제로 파업을 30일 동안 중단시키고 개입할 수 있는 그야말로 막강한 권한입니다. 근데 이거 진짜 조심스러운 카드거든요. 노동자들의 헌법상 권리인 파업권을 국가가 직접 찍어 누르는 거잖아요. 당연히 엄청난 정치적, 사회적 후폭풍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아주 무겁고 위험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삼성이 우리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 카드가 진짜 발동될 가능성 절대 배제할 수 없는 팽팽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 꽉 막힌 사태를 풀려면 우리가 3가지 허들을 넘어야 해요. 첫 번째는 당장 내일 모레 코앞으로 다가온 법원의 가처분 판결. 이게 운명을 가를 첫 번째 분기점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 파업이 진짜 강행됐을 때 정부가 방금 말씀드린 그 긴급 조정권을 진짜로 꺼내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궁극적인 3번째 단계, 그건 결국 투명한 대화의 재개입니다. 그냥 위기 넘겼다고 대충 땜질식으로 봉합하고 넘어갈 게 아니잖아요. 사측과 노조,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깊은 갈등을 겪고 있는 노조 내부 구성원들끼리도 진짜 툭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소통 테이블이 반드시 무조건 다시 차려져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이 스탠드오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건 단순히 월급 좀 더 올려달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반도체라는 첨단 산업이 가진 아주 치명적인 기술적 취약성,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복잡해지는 노동자들의 권리의식, 거기에 국가 경제 안보까지 하나로 꽉 뒤엉켜버린 현대 글로벌 기업의 치열한 딜레마 그 자체입니다. 이 거대한 글로벌 공급망이 진짜로 산산조각 나버리기 전에 노사가, 그리고 나아가 우리 사회가 과연 지혜 없게 이 균형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멈춰서기 직전인 이 거대한 톱니바퀴의 향방, 과연 당장 내일 우리의 경제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숨죽이고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